자, 158쪽.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수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는 가요. 가는데, 그리고 내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쉽게 갈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수업하는 게 수업을 목표로 하는 거지 시험이 목표가 아닌 거를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린다, 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번 단어는 독서입니다. 독서. 소통하며 읽기잖아. 소통의 힘. 읽고 쓰면 소통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소통하는 능력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걱정하지 마요. 다 니네 학교 오면 다 대처가 돼. 굳이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우리 학교 국어 시험은 학원 간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소통의 힘이에요. 주로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158쪽에서는 뭘 보면 되느냐? 좀 더. 자, 거기에 158쪽의 학습 목표를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읽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니네 여러 가지 다른 수업 보니까 평에 글씨가 안 보인다는 꽤 있더라고. 자, 보세요. 크게 씁시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읽기인데 보이죠? 보이지? 좀 더 가도 되나? 여기다 가면 되겠다. 울린다. 이쯤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읽기가 어떻게 상호작용이냐?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이해하면 나중에 이번 단어는 잘 이해한 게 되니까 독서도 상호작용이다. 요거를 잘 이해하는 걸 이번 학습 단원의 목표로 합시다. 그리고요, 이 독서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해. 독서가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물론 수능에서도 비중이 제일 높아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 책이라거나 텍스트를 읽어야 될 때가 생길 거야. 당황하지 마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읽어야 돼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잠깐만 이거 화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지금 지나가신 분들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니네 계약하면 많이 볼 거야. 대학 가면 한 학기 동안에 실제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을 읽어요. 근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니야. 수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400쪽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 400쪽 되는 거를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그게 독서라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독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형편상 문학도 중요하니까 독서랑 그다음에 문학하고 비중이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입학하고 물론 입학은 했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를 제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야, 근데 나만 소리가 안 들리나? 들리죠? 들리지? 소리 들리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야. 보여줄까? 더 안 돌아간다. 아무튼 카메라가 있는데, 그리고 내 모니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에서의 내 화면은 멈췄어.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하니까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와이파이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래, 집에서도 랜선을 꽂고 합시다. 아니면 LTE는 안 돼. LTE랑 3G랑 5G는 너무 데이터 소모가 엄청 크대요. 팍팍팍팍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 이해합시다. 이거가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니네 158쪽의 학습 목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오늘 그 160쪽 봅시다. 160쪽에 읽고 쓰며 소통하기 첫 장 어디 보냐면 여기요. 보이냐? 보이냐? 여기 요거 여기 볼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국어 시간에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라고 했지만 다시 읽으면서 볼게요. 국어 시간에 글을 읽고 친구들과 토의를 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글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글의 내용이 새롭게 느껴졌다. 같은 글을 읽었는데도 각자 느낀 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다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읽기는 글쓴이와 대화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독자끼리도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독자끼리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봐봐. 아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 책이라거나 이런 텍스트가 있게 되면 작가가 있겠죠. 그리고 독자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얘들아, 내 화면은 내 학생용 아이디는 지금 튕겼거든. 니네도 튕기나? 내 거 자꾸 튕기는데? 와이파이라 튕기나? 작가가 독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을 하잖아. 근데 독자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소통이에요. 일단 작가가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론 작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난 달리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생각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소통이고요. 근데 또 보면 독자 1이 있고 독자 2가 있고 독자 3이 있고 등등등등등 있겠지. 그럼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겠고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근데 요 독자 3의 생각과 독자 2의 생각과 독자 1의 생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뭐다? 이것도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있는 그 이유 있는 여유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서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업할 때도 뭐 소설이든 수필이든 아니면 논설문이든 뭐 설명문이든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뭐부터 시작해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이거 주제가 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니네한테 주제를 알려주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일방적인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다 읽고 각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주제가 뭐고 저 주제는 뭘까? 여기 있는 이유 있는 여유는 주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네 160쪽에 중요한 거는 독자들마다 다 다르다. 여기요. 1, 2, 3의 생각이 다 다르다. 작가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1, 2, 자 볼게요. 제목은 이유 있는 여유고요.
야, 이젠 좀 잘 들린다. 정확히 딜레이 2초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소리가 이렇게 들려. 그리고 누군가 또 마이크를 켜는 것 같아. 근데 알아서 끄세요. 자, 이유 있는 여유라고 하는 거의 글의 종류는 수필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살짝 논설문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설문은 아니에요. 수필이에요. 그 차이가 뭐겠느냐? 차이가 뭐냐면 한 3초간 생각을 해봐. 여기도 무언가 주장하는 글이 있고, 그러면 이거 논설문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유 있는 여유는 논설문이 아니라 수필입니다. 그럼 왜 수필이겠느냐? 3초만 생각해봐요. 이게 왜 수필일까? 왜 논설문이 아닐까? 이건 렉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멈추고 있는 거지. 자, 차이는 사실 얘도 주장이 있어요. 논설문은 당연히 주장이 있겠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 논설문은 훨씬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필은 물론 얘도 근거가 있긴 있어. 얘도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근거라거나 자기만의 논거라거나 그런 게 있는 것 뿐이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네 말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면 돼. 그래서 이 글은요 수필이에요. 주제가 뭔데요? 주장이 뭔데요? 어떤 주장이 있는데요? 이유 있는 여유를 갖자가 돼요. 이게 주제야. 여유를 갖자. 근데 여유를 왜 가져야 하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수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처음 볼게요. 간단하게 읽어보자고.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자기 얘기죠? 여유가 없어 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보면 나들이를 갈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누가 물론 요즘에 좀 다르지만 야, 놀러 가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놀러 가자 하는데 싫어 귀찮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 들어오면 화면이 남는 자리가 이쪽. 우리 기숙사 생활이잖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라거나 카톡이라거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지금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보면 글쎄 하루에 한 번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걸걸? 근데 그 문자 같은 것도 열심히 쓴다고 해봤자 1분까지는 안 간다고 해봤자 30초면 끝나요. 엄마 나 지금 밥 먹어. 엄마 오늘 뭐 했어. 30초면 끝나는데 그 30초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 시간에 30초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없느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거기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까지 봤죠. 자, 그 다음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았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또 뭐가 또 누구 싸우는데?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말은
이유 있는 여유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의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문 읽은 사람들은 이해할 건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려면, 아니 여유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생긴다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예가 있냐면, 자 봐. 지금은 요새는 잘 못 가는데 잘 못하지만 내 취미 중에 하나는 영화 감상이에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못 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영화를 언제 보느냐? 여러분들처럼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도 집에서 가정일을 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하잖아. 그 평일에는 퇴근이 늦잖아요. 우리 학교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영화 감상을 언제 하느냐? 보통 내가 야근하고 끝나는 날은 야근을 하고 끝나면 10시쯤 돼요. 10시나 10시 30분? 그러면 이때 영화관에 가요. 심야를 보러 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초저녁에 가까운 건 내가 이해하는데 좀 나이가 들면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그럼 이때는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고 자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지. 왜 보러 가느냐? 그게 좋으니까. 좋은 이유는 끝부분에 나와. 그때 얘기할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뭐냐? 그게 내 의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요, 다른 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의지를 가져서 이 이유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물론 읽으면서 나는 그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느낌이니까 맞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좀 약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지문을 처음 한 게 한 5년쯤 돼. 5년 전에 이거를 읽었을 때랑 재작년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매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때마다 느낌이 달라지겠구나. 그럼 또 어떻게 돼요? 2015년에 허재영, 2017년, 2019년, 2020년의 허재영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한다고 볼 수도 있지. 이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나하고 비교할 때 같아지고 달라지는 거, 그때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지금 이렇게 했구나, 읽어보면 그래,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느낌 온다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근데 거기를 보면요,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했나? 사실 내가 교직을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 바뀐 것도 있고요, 그대로인 것도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내 글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대화하는 것도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날 나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들이를 가지 않은 아쉬움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하루 종일을 공쳤기 때문에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자, 여기 보면 5번째 줄에 있는 시간적 여유랑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있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여유랑은 다른 겁니다. 또 지우고 할게요. 5번째 줄에 있는 시간적 여유는 물리적인 여유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있는 정말로 여유가 없었다. 이건 똑같은 거네. 이건 똑같은 여유예요. 시간적 여유는 나한테 주어진 5분에서 10분이라는 거, 내가 뭔가를 투자할 만한 그런 여유.
이게 밑에 있는 그 10번째 줄에 있는 거요.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자, 요거 전부 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한 여유예요. 첫 번째 여유. 그리고 여기 제목에 있는 이유 있는 여유가 두 번째 여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어디를 펴보냐면요. 교과서에서 165쪽을 피면 165쪽에 보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여유와 이쪽의 여유. 이 글은 여유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글의 서술 방식을 누가 물어보게 되면 나눠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여유고요. 이게 두 번째 여유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둘 다가 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거고 보통 보니까 그래요. 한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거랑 같아요.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한 20대 중후반쯤 되게 되면 슬슬 이거하고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글을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 13, 14년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소리였어? 아, 그래, 이거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읽기에는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글이긴 한데 미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 학생들이 있긴 있거든요. 각자 판단을 해보면 뭐 크게 분리할 건 없고 나쁠 건 없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수필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면 보통 이렇죠?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처음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9번째 줄까지가 글의 처음 부분이에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부터는 중간 부분 들어갑니다. 선생님 잘 들린대요? 계속 에코 난다는데? 계속 에코 난다는데 에코? 야, 누가 찬송가 켰어? 이제 안 나요. 이제 에코 안 나요? 안녕. 자, 중간 볼게요. 중간 부분에서는 첫 번째 여유, 다음에 두 번째 여유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요. 아마 오늘 시간 보니까 한 여기에서 162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 용돈 뭐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로 받을 수 있는데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식당에서 자리 잡을 때 어디 넓은 자리 없나? 손님 2명이면 2명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한 4명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식당.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볼 때 지금 나 니네 안 보이지만 뒤에 시계 보거든요. 지금 10시, 11시 35분, 11시 50분까지니까 이런 거.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게 10쪽인데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 그럼 되게 마음 급해진다고. 그런 거. 우리가 하루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중요한 말 나오죠.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여유에 들어가는 유형은 척도가 있다고.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척도는 객관적인데 그냥 객관적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용돈 많으면 좋겠죠? 용돈 많으면 좋을 거야. 근데 용돈이 나는 한 10만 원이다.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겠죠? 1년에 10만 원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치? 1시간에 10만 원이다.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야. 10만 원이면 보통 우리가 용돈 그러면 한 달 단위 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들어가면 바뀌죠. 비교적. 또는 한 시간에 10만 원이 나의 용돈이다. 선생님 많은데요? 근데 빌 게이츠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여유라고 하는 거는 척도가 존재하고요.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여유는 어때요? 척도가 없어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어디 있느냐? 오로지 내 마음 속에만 있지.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이게 의지라고. 마이크 좀 꺼봐라. 마이크 좀. 또 누가 켰냐? 야, 닭갈비 먹으러 가지 마라. 춘천. 가지 마라. 요새 사회적 거리 두기다. 멀리 가지 마라. 안 된다. 안 됩니다. 가면. 들리죠? 이거 그냥 다 올릴까? 다 그냥 다 올릴까? 다 그냥 올릴까? 이름은 없잖아.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이름은 안 나오잖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번 올려봐야겠네. 요 부분만 편집해서 올려도 되겠다. 다시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음이고요. 중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여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여유는 비교적 객관적인 척도가 존재하는 것을 첫 번째 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봐요. 물질적 여유가 없어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근데 요새는 김밥도 비싼 김밥이 많잖아. 아주 예전에 쓴 글이에요. 요새 같은 프리미엄 김밥이 있는 때 좀 달라.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가 있다. 커피숍에 스타벅스 같은 거는 4,500원 할 텐데 자판기는 500원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판기 해야겠다. 뭐 이런 거. 공간적 여유가 없어 커다란 냉장고 사는 거 포기할 수도 있고 책상 대신에 조금만 앉은 정말 그 침대에 쓰는 작은 책상 이런 걸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택시를 타거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넘겨볼게요. 여유는 이건 두 번째 여유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니네 162쪽에 있는 여유는 할 때 그 여유는 두 번째 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관련해 평가 문제집 같은 거 많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유에다가 다 표시해 놓고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다 해놓고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음 5개의 여유 중에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떤 여유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택시를 타느냐 아니면 초밥을 먹느냐 뭐 이런 거 하고 맨 끝에 있다가 내 의지와 관련된 여유 해놓고서 다음 중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되게 쉬운 거니까 아마 평가 문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내가 쉽게 낼 거면 그런 걸 낼 수도 있고 근데 낸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설명하고 문제는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여유를 평가할 수 혹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정, 태도, 행동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야, 마이크 테스트 하지 마. 야, 누구 이거 뾰롱뾰롱 소리는 무슨 소리야? 야, 환장하지 말고요. 됐다. 하지만 분명히 예상하는데 5분 안에 또 켤 거야, 누군가. 아니, 켜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5분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어제도 니네가 내 얼굴 못 봤지만 이런 거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50분 안쪽으로 미거미적 막 에코, 아까 누가 딜레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지금도 누군가 싸우고 닭갈비 얘기하고 니네는 집에 있으니까 모르겠지. 나는 당황할까 안 할까? 사실은 엄청 해요.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실시간이고 이게 내가 녹화하는 거면 끊고 가면 되는데 지금 걱정은 내가 따로 찍고 있는 걸 어떻게 끊고 가야 할 것이냐 이거 걱정하는데 내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에 그런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아마 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한테서 물론 이게 영상이 끊기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녹화된 거 봐요. 내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에서는 당황스러움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때? 어차피 오늘 이틀째밖에 안 됐고 이거 뭐 집에서 자는 거보단 그나마 이거 하는 게 나은 거고 그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니네도 다 지금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지금 되게 막 당황해요. 근데 잘 티를 안 낼 뿐이야. 태도, 표정, 행동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내일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데 다 못했다. 그러면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고. 물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일 내야 되면 지금 오히려 집중력이 더 향상될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잘 잡히지 않아요. 내일 과제를 내야 된다. 근데 친구가 놀자고 한다.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가자고 한다. 난 내일 과제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되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꼭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 여기 줄 쳐둡시다. 여유가 있다는 거는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고 칠게요. 여유가 있으면 길을 막 걸어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편하게 어디 가세요? 라고 답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되게 급해요? 그럼 뭐예요? 라고 뿌리치고 간다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듣는지, 출퇴근길, 여러분은 등하굣길이지만 앞으로 이제 4월 6일 이후에 오면은 등하굣길은 거의 없을 거지만,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러분들 음식 먹으러 갈 때 음식점 가잖아요. 그럼 누가 음식을 갖다 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무심코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 2주간 집에서 집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뭔가 음식을 해주셨다. 근데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확실히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감사의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해봐. 그리고 좀 미리 얘기하지만요. 거꾸로도 돼요. 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배려를 한다고.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배려를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이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그 밑에 줄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10번째 줄부터는 내일은 없고요. 내일 모레 할 거고 우리 내일 모레 웬만하면 요 이유 있는 여유는 끝낼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어디 뭐냐면요. 10번째 줄부터 여러분들 교과서에 164쪽까지 읽고요. 교과서 나머지 부분을 다 읽고 숙연해 줄게요. 165쪽을 채워오고 165쪽에 그 밑에 한번 글을 읽으면 궁금했던 점, 찾아보고 싶은 점 한번 써봐. 내가 확인은 안 할 거지만 한번 써봐요. 나중에 확인을 각자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166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안 해도 돼요. 동그라미 1번이랑 그 다음에 넘겨서 168쪽에 동그라미 5번까지를 우리 내일 모레 다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약하면 169쪽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거 있잖아요. 독서. 단기 특강 독서의 8강 할 겁니다. 그러니까 8강도 풀어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일 해서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단기 특강에 유형학습도 올릴 거니까 우리 계약하기 전까지 각자 학습을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싸움 건 끝났나? 마이크 켜지 맙시다. 안녕.